겨울이잖아요. 애기들 학원을 어떻게 다 정하셨어요? 공부 어떻게 시킬지? 제가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예비고일 설명회를 한 몇 번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학원에서도 윈터스쿨이니 뭐 이런 걸 해요.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아침부터 밤까지 잡아놓고 가둬놓고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그죠? 심지어 기숙학원들 중에는 그런 데 하는 데 있잖아요. 예비고일 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들? 애들 펄쩍 뛰잖아요. 어딜 가? 뭐 이러고 있잖아요. 어디? 용인이 어딘데? 뭐 이러고 있잖아요. 용인이면 다행이지. 가평, 청평 한번 끌려가 봐야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자, 그런 데도 있어요. 겨울에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렇지만 겨울에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다음에 최소 3, 4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도 약발이 가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안 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조금 겸손해져요. 근데 강과를 시켜서 공부를 시킬 거면 정확하게 학생이 어느 학원을 다니지 잘 해야 되고 엄마들이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엄마들 고등학교 막 고민하다가 다 거기서 거긴 거 같으면 어느 학교 써요? 이지마로? 그쵸? 집에서 가까운 데 쓰죠. 그 집에서 가까운 데 쓸 때 제가 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 근데 고1은 그래도 착해요. 얘네들은. 고1 돼도 어차피 중학교 3학년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가 제일 힘들고 2학년 되면 이제부터 남학생들은 엄마 손을 떠나죠. 웬만하면. 그쵸? 그리고 3학년 되면 거의 의사소통이 안 돼요. 남자애들하고는. 근데 중학교 3학년 고1 올라가는 애들은 말 잘 듣고 이때 공부를 최대한 많이 시켜놔야 돼요. 이상하지 학생들. 그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가장 강한 학교는 신성고일 수밖에 없어요. 대놓고 다 얘기할게요. 그 뒤에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배경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신성하고 배경을 제외하면. 모의고사에 강하지 않아요. 근데 모의고사에 강하지 않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잘 가는 방법은 전체적으로는 전략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그 고등학교에 맞는 방법을 써야 돼요. 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관양고나 인도공고를 갔는데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다도 가능은 한데 학교가 수능을 강요하거나 수능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친구가 인도공고나 관양고를 가서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얘가 내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00이면 100 다. 근데 문제는 내신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관양고 인도공고가 그럼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수능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럼 학교에 기댈 건 없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들이 작전을 짜야 돼요. 반대로 신성고를 가서 수시로 대학을 간다도 웃긴 얘기예요. 신성고를 갔는데 우리 애는 수시로 대학을 간다. 또 가능은 한데 극소수죠. 왜냐하면 신성고가 수시에 강할 수가 없는 게 교과 내신이 많이 어렵죠. 이 친구네 때까지는 지금 고2, 고1, 중3까지는 똑같아요. 뭐가? 대학 가는 방법이. 현재는 비슷해요.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한 번 더 한다는 걸 생각하면 안 되겠죠. 수시로. 아니 무슨 얘기냐면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얘네가 재수를 하는 상황을 별로 만들고 싶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시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수능이랑 형태가. 얘네 바로 1년 밑에부터. 그게 28학년도 대입이에요. 근데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수요일날 대놓고 다 얘기했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얘기. 왜냐면 28학년도 대입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개선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수능 제도도 문제가 있고 내신 제도도 문제가 있어요. 발표한 것 자체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네게 동생들하고 얘네하고는 좀 크게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입시 제도가 크게 변할 때 그 변화는 바로 전해 학년은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재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장점이 있다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3, 고2, 고1이 똑같기 때문에 과거에 선배들이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를 보면 이 친구들을 준비하는 데 편하죠. 왜냐하면 변하지가 않은 거니까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이 뒤에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가자 해요. 여러분들 대학 가는 방법에 수능 시험이라는 게 있어. 그게 미국의 SAT하고 달라. 그지? SAT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최근에는 좀 변했지만 IQ 테스트 같은 거예요. 학생이 굉장히 뛰어난지 아닌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과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들도 나오고 결국 SAT는 결국 학생의 재능이 있어야 된다요.
미국의 교육에 전반에 깔려 있는 거는 좋은 대학을 가는 건 노력이 아니라 재능이라고 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은 기본 조건이 뭐냐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여 학생의 사고력을 판단,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즉 수능은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라 사고력 테스트예요. 자, 그런데 웃긴 건 사고력 하면 뭔지 잘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 사고력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보통 추론 능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종합적 사고력이나 종합적 판단 능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걸 다 묶어서 내죠. 그래서 국어나 수학에서 보면 단순 개념 문제가 있고 개념을 연합하는 문제가 있고 개념을 응용하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죠. 창의력 테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정성. 무슨 얘기예요? 노력을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당황스러운 건 너무 어렵게 내니까 예를 들면 국어가 어려우면 수학이 쉽고 국어가 쉬우면 수학이 어렵고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했거든요. 근데 국영수가 다 어려워요. 영어도 많이 어려워요. 영어가 절대평가한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영어 1등급이 4%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처음에. 4%는 상대평가에서 1등급이 인원이에요. 영어 90점 이상이 45만 명 응시했는데 이 3만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말은 뭐냐면 영어를 많이 어렵게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 원장님도 풀어보셨겠지만 영어 원장들이 했던 얘기, 영어 시험에 대해서 이번 수능만 놓고 보면 답이 잘 안 보인다예요. 보기를 읽고 답을 지문을 읽고 보기를 봤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답이 떠올라요. 이거예요.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바로 그 자리에서 풀면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답이 떠오르겠죠. 근데 이번 수능은 뭐냐면 애매한 거예요. 보기가 2개 내지 3개가 애매해요. 듣기도 틀려요. 학생들 듣기도 어려워요. 근데 여기 노키학원 다닌 정도 학생들이면 계속 여기 다니면 다 맞겠죠. 영어야. 그쵸? 다 맞겠죠. 자, 왜 웃으세요? 왜? 다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듣기부터 틀려요. 근데 이게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데 그것보다 영어를 안 하는 학생들에게 가혹하게 채찍질을 할 정도의 시험 문제를 낼 줄은 몰랐겠죠. 왜냐면 영어는 한 번쯤 쉬어가는 생각을 할 텐데 수능에서는 내신 말고요. 수능에서는. 근데 많이 어려웠는데 보기가 애매해요. 자, 그러면 영어에 곱하기 3 정도 되는 게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조라든가 시 같은 게 나올 때 현대시는 많이 어려웠는데 현대시의 지문을 애들이 읽고요. 시 읽고 밑에 보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2번도 맞는 말 같고요. 3번도 맞는 말 같고 4번도 맞는 말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한두 개 정도가 헷갈리는데 2개씩 헷갈리는 게 아니라 3개, 4개가 헷갈려요. 학생들이 답을 못 찍어내요. 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보기의 깊이가 우리를 감동시켰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문은 짧고요. 지문의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답을 못 맞춰요. 애들이. 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문제 보기를 만들 때 교사나 교수들이 쉬운 답을 하나도 고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도 걸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국어가 1등급이 80점 초반이 나오는 거예요. 80점 초반이 몇 개냐면 8개, 9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국어에서. 근데 이게 국어가 계속 어려워요. 이제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학생들이 언어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수능은 사고력 측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고력이라는 건 한 단어의 한 뜻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답을 못 맞춘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얘기해요. 문장에서 한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험 체계에서 시험 보게 돼요. 얘네들 수능도. 근데 킬러는 아니에요. 좋아. 정말 어려운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역대급 수능이에요. 애기들하고 1년 후배들하고 뭐가 달라져요? 시험 형태가 달라져요. 일단 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쵸? 우리 애기들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시험 봐요. 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사회과학,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국. 자, 그런데 중학교 2학년들은 깊게 알지 말자고요. 이거는 웬만하면 지워요. 우리는 여기 안 갈 거예요. 가지 마요. 내가 장담하는데 가면 안 돼요. 여기 한 번 더는 없어요. 의대 가려고 한 번 더 한다?
해도 돼. 안 되는 게 어딨냐 세상에. 그렇지? 해도 되는데 많이 불리한 상태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대학 가는 방법이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님들은 잘 들으세요. 학생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대학 가는 방법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공부는 매우 잘해요. 학생이 학교 공부를. 그럼 학교 공부만 잘하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얘가 내신이 진짜 좋아요. 근데 학교 활동 하나도 안 하고 동아리도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말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뭐냐면 얘가 공부도 잘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활동도 다 열심히 해.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날라다녀 막. 반장도 하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 다 하고 심지어 다른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가. 고등학교 되면 다른 학교 수업도 들어. 다른 학교 가서. 내 친구가 하는데 학교 간대. 할 수 있어요. 그걸 클러스터라고 해요. 클러스터는 고등학교 때 연합을 해요. 관양고랑 인도원고랑 부흥고가 연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흥고는 로봇을 가르치고 관양고는 세계경제를 가르치고 인도원고는 뭐 예를 들면 현대음악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클러스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근데 지금 그게 아마 교육감 바뀌면서 없어졌을 텐데 한 10년 동안 꿈의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꿈의 대학.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만 하는 거였는데 AP라고 해서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학교의 과정을 미리 선수학을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그걸 학생부에 올려줘요. 그럼 대학에서 그걸 보고 그걸 이수한 애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10주에서 12주가 걸쳐서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안양시는 대학이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대학의 교수님들은 학교가 좋지 않아가지고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로 활동했던 일산이나 분당이나 그다음에 뭐 강남은 대학이 없죠. 어차피 일산이나 분당은 이제 일산은 대진대나 중부대를 가고 용인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 성남시는 가천대나 을지대 이런 데 가서 애들이 수업을 들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을 간다 그러면 얘는 공부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는데 제일 힘들어요. 이 전형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논술은 뭐예요? 서술형 시험.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서술형 평가를 배우는데 서술형 평가보다 훨씬 긴 서술형 평가. 이게 논술이에요. 그럼 논술은 어떤 애들이 잘해요? 없어요. 잘하는 애. 다만 노력을 해서 시험이니까 3학년쯤 돼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하면 돼요. 수학을 매우 어렵게 잘 풀거나 그런 애들 있지 않아요? 중학생인데 야, 친구들 중에 그런 애 있지 않냐? 어려운 문제만 잘 풀고 딱 풀면서 갖고 와봐. 딱 풀면 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쵸? 나는 쉬운 문제는 상대 안 해. 뭐 이런 애들 학생들 있잖아. 근데 그런 학생들이 논술에서 수리 논술이 강한 거고 인문 논술은 얘들아 그냥 읽고 쓰고 하는 건데 그건 연습이야. 자, 그래서 논술 그리고 수능이 있는데 수능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죠. 일부 내신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전형이 있고 자, 이제부터 잘 들어요. 부모님들. 이 넷 중에 대학에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통합해서 평균을 내면 얘고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얘예요. 제일 많이 뽑는 건. 즉 서울 지역의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을 많이 뽑고요. 전국의 모든 대학을 평균 내면 교과를 많이 뽑아요. 얘는 진짜 조금 뽑아요. 어차피 몇천 명밖에 안 돼요. 1년에. 그 다음에 수능은 많이 뽑긴 해요. 수능도. 그래서 얘를 합치면 얘보다 많지만 단일하게 얘기하면 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수능. 자,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흘러가는 흐름들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의대 얘기를 좀 할게요. 애기들은 왜 이거 알아둬야 되냐면 의대를 가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애가 의대를 못 가도요. 우리 애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의대의 인원이 늘면 늘수록 자연계열의 최상위권의 입시가 다 요동을 쳐요. 근데 최근에 언론에서 제일 많이 나온 뉴스가 뭐예요? 입시 뉴스? 첫 번째, 두 번째, 지난주에 봤던 수능. 그 다음 세 번째, 28학년도 대입. 우리 얘기는 없어요. 그쵸? 우리 얘기는 없어요. 자, 의대예요. 자, 의대는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느냐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전국의 의대 대학교 의대 학생의 그러니까 대학에 요청한 거예요. 정부가 교육부가
뭘 하냐면 원래 보건복지부에 관리하는 거 아세요? 의대랑 이쪽 병원은 다? 근데 그거 교육부가 관장을 넘겨서 교육부 관장했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의대 1년 총 신입생 모집이 3,058명이에요. 제가 다 외우고 있는데 3,058명. 3,000명을 뽑아요. 1년에 의대에서. 근데 1년에 필요한 인턴과 레지던트 수가 근데 1,000명이 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모든 대학의 입시의 최상위권, 자연계 최상위권의 입시는 다 바뀌어요. 1,000명만 늘어도. 근데 1,000명밖에 안 늦는데요. 근데 의대를 1,000명만 는다고 해서 1,000명만 지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수시든 정시든 의대에 지원하는 애들, 특히 정시만 놓고 봐도 가군, 나군, 다군에 1,000명만 뽑는다고 쳐도 가군에 400명, 나군에 400명, 다군에 200명인데 거기에 보통 경쟁률이 5대1이에요. 5대1이니까 각 분당 2,000명 정도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대 하나를 쓰는데 의대 1,000명이 늘면은 최소 4,000에서 5,000명 정도가 의대 쪽으로 지원을 해요. 근데 지금 학생 수가 45만 명이고 자연계가 의대를 갈 수 있는 인원들이 실제로는 그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 자격이 있는 애들이. 왜냐면 문과에서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럼 그 중에 최상위 피라미드로 치는 꼭대기층의 애들이 의대가 늘면서 다 춤을 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치대, 그 다음에 한의대, 그 다음에 수의대, 그리고 서울대 높은과, 연세대 높은과에 있는 애들이 의대 지원으로 위로 올라가 버려요. 한다고. 그럼 밑에서 걔네들 채워야 되죠. 쉽게 말하면 성적이 다 내려오게 돼요. 의대가 늘면. 한의대, 수의대, 치대, 서울대, 연대, 고대 성적이 지금은 훨씬 내려가게 돼요. 자, 그래서 시나리오가 두 개예요. 많이 늘고 적게 늘고. 그래가지고 인원들이 이렇게 될 거다. 지방 쪽에 의대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지방에 의대가 늘면 우리 애기들은 소용이 없어요. 지방에 의대가 늘는 거, 인원이 늘는 거는 우리 애기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 인재를 많이 뽑을 거예요. 그 지역은. 왜냐하면 지역에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 지역 출신 애들을 뽑는 지역 인재라면 우리 애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인원이 1,000명 이상이 늘어야지만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도 의대 갈 수 있는 문이 좀 넓어지고 500~600명 는다면 아무 의미는 없는데 어떤 의미만 생기냐면 그 500~600명의 지역에서 의대를 가는 애들이 치대나 한의대 정도 가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지역 인재가 일반 수도권 애들이 뽑는 전형보다 좀 내려가요. 성적이. 의대 바로 밑에가 치대, 그 밑에가 수의대, 한의대잖아요. 걔네들이 의대를 가니까 치대나 한의대 성적이 내려가요. 의대 성적이 내려갑니다. 이건 뭐냐면 올해 신설된 과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지금 현재 정부가 원래 의대 증원 얘기하기 전에 최대한 늘렸던 게 IT 계통의 4차 산업혁명의 주력 학과.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각종 관련된 과들인데 이거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챙긴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얘네가 인기가 의대를 넘어가진 않아요. 다만 반도체 공학과는 모든 의대와 치대를 뺀 나머지 대학의 과 중에 제일 톱이에요. 반도체가. 왜냐하면 계약학과니까. 성대 쪽도 시스템 반도체 반시공이라고 그러거든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인데 얘네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아닌데 옛날식의 반도체. 지금 삼성이 주력인. 근데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반시공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얘네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그 밑에예요. 근데 최근에 생긴 과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지능형 반도체 이런 거. 자, 근데 여기가 의대를 빼고 치대를 빼고 제일 높아요. 아버지들 그거 아시면 돼요. 지금 공대의 순위에서 전전이 제일 높아요. 무조건. 전전하고 컴퓨터가 제일 높고 기공하고 화공은 그 매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신소재는 떨어지고 있고. 이유는 어쨌든 취업에 대한 측면이에요. IT나 반도체나 컴퓨터 쪽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되게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2010년 정도에는 컴퓨터 공학과가 되게 떨어졌었어요. 3D 업종이라고 해서 노가다만 시킨다고 아주 싫어했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갔죠. 어쨌든. 그래서 전자전기가 제일 세요. 왜냐면 전자전기는 컴퓨터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전전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학생들 모르겠지만 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만 들어와서 공대를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자전기가 제일 높다. 인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자전기 공학과의 대표적인 인물이 리사수잖아요. 리사수라고 해서 AMD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드 만드는 회사예요. 인텔하고 싸우는. 근데 리사수가 대만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MIT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전기공학과. 근데 CEO예요. 거기 회사. 쉽게 말하면 전자전기 쪽의 회사가 하드웨어 개발이나 이런 쪽까지도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동차 있죠. 무인자동차 쪽도 결국 전자전기가 다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전자전기가 기계공학이
자동차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컴퓨터나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기계공학과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기계공학의 꽃이 자동차라고 불렸었거든요, 예전에는요. 왜냐면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게 기계공학이고 결국 기계공학이 움직이는 건데, 근데 무인 자동차로 바뀌어 가잖아요. 거기 엔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나오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기계공학이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버지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제에 빠른 사람도 있잖아요. 상황에 기계공학과는 의미 없다고. 그래서 다 전자전기 쪽이나 컴퓨터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흐름은. 문과는 살 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자기가 살 길을, 인문계는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이과가 문과보다 더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다만 변수가 생겨요. 올해 내년부터. 그걸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변수가 하나 생겨요. 어머님들 이과면은 미적분하고 기하 바탕하는 거죠. 이과가. 그리고 지금 한양대 공대를 가려면 당연히 미적분 기하 바탕으로 해야 되죠. 근데 내년부터 바뀌어요. 이게 좀. 내년부터. 근데 이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디테일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확률 통계라는 과목 있죠. 그리고 사회 과목 있죠. 확률 통계가 사회 과목을 해도 내년부터 18개 정도 대학은 공대 진학이 돼요. 내년부터. 수능 수시 정시에서 다. 확통 사탐으로. 이게 되게 크게 변하는 건데, 그런데 고등학생들한테는 이게 큰 의미가 별로 없게 돼요. 또 웃긴 건. 무슨 소리야, 바뀐다는데 왜 또 의미가 없다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의미가 없는데 재수생들은 크게 움직여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3학년은 그냥 올라가야 돼요. 학교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가야 돼요. 그냥. 재수생이 비율이에요. 비율이 31에서 35까지 올라갔어요. 이번 수능에서. 다른 재학생은 크게 줄었어요. 왜 재학생이 줄었어요? 애들이 줄잖아요. 그래서 재학생은 한 3만 명 줄었는데 재수생이 2만 명쯤 늘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내년에 의대에서 의대 1000명 이상 는다고 그러잖아요. 장담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늘어나요. 의대 들어간다 그러면 대학교 애들이 의대를 간다고 접어요. 그리고 다시 와요. 사회적 낭비지만 우리는 반수라고 불러요. 이거를. 반수. 제가 맡은 학생 중에 서강대나 한양대나 이화여대 다니면서 반수하는 애들 제법 많았어요. 우리만 해도. 다 약대라든가 의대 가겠다고. 이과 애들은 약대 의대예요. 근데 문과 애들 같은 경우 갈 수가 없으니까 개수를 크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문과에서 제일 높은 학교는 무조건 서울대예요. 그 다음에 연고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과는 그게 아니잖아요. 의대를 가거나 치대를 가거나 수의대를 가겠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경우가 나타나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확실한 자격증이라든가 확실한 직업을 요구하고 특히 사회가 빨리 변하고 지금 만약에 AI가 등장하고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미적분이라는 과목과 언어 매체 화법 장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건 알고만 있어요. 학생들. 수능의 선택 과목이라고 불러요. 언매. 여기 언어가 문법이에요.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들어가면 내신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국어 언어다. 니네 문법 잘해야 돼요. 학생들. 근데 이 언매를 조금 더 화법 장문이 더 많죠. 언매보다. 이게 화법 장문은 쉬운 독해라고 생각하면 돼. 쉬운 독서. 근데 얘는 문법. 매체는 이상한 거 많이 나와요.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뭐 사이트 쭉 보여주고 거기서 문제 내요.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확통. 기하는 지금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에요. 이거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워요. 근데 참고로 엄마들 알아두세요. 학교 정할 때 어떻게 봐요 우리? 학교 알림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학교의 교과과정 봐야 돼요. 배경고나 신성고나 분포로 치면 수리고냐 분포고냐 다 봐야 돼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 신성고 봤는데 신성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하를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성고라든가 동안고 같은 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기하를 해. 예를 들면 그럼 2학년 때 기하하는 거와 3학년 때 기하하는 거의 차이 아세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떠나서 대학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기하를 2학년 때 하면 1학기, 2학기 다 배운다는 뜻이에요. 기하를 1, 2학기를. 근데 기하를 다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3학년 때 하면 엄마 말대로 1학기만 하게 돼요. 2학기 때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내신이 안 들어가요. 수능에. 그럼 1학기만 하는데 1학기인데 기하를 선택 안 할 애들이 많아요. 수능에서 4%밖에 선택을 안 하니까 다 미적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확통이나.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3학년 때. 왜냐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기하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3학년 때 한다는 얘기는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공부를 안 가르치고 그냥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다 자겠죠. 미적분 하는 애들은 기하 시간에 딴 공부를 하거나. 왜냐면 기하 시험을 안 보잖아. 근데 기하는 A, B, C라고 해서 내신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취도만 나와요. A, B, C. 그러니까 시험에서 A만 받으면 돼요. A는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신성고 같은 경우 기하 A 비율 80% 이상일 거예요. 장담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애들이 잘하기도 하지만 시험을 쉽게 내서 기하를 다 A를 받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A를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더 하네요. 저 성적 잘 나올 거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가 기계공학과라든가 조선해양처럼 항공우주처럼 기하 과목이 꼭 필요한 학교를 쓸 때 2학년 때 기하라는 학교와 3학년 때 기하라는 내가 입학사정관에 3학년 때 안에 다 떨어뜨려요. 왜? 안 했잖아 공부를. 근데 학교가 왜 3학년 때 기하예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왜냐면 교사 편성이랑 과목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를 그래서 쓸 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책 읽기가 안 들어가요 이제. 어머님들 얘들 책을 읽으면 책 독서가 있었는데 독서가 대학교의 반영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독서란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책을 학교에서 독서를 실어주지 않아요. 자 근데 문과야 우리 애가. 근데 독서가 없다고 했는데 책을 안 읽어?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 중에 고전 읽기라는 게 있어요. 이 과목 이름이에요. 문과의 고전 읽기. 근데 그거를 선택을 안 해 애들이. 왜? 제목이 이상하잖아. 고전 읽기가 뭐야. 근데 고전 읽기가 꼭 뭐하고 같이 묶여있는지 알아? 심화 영어나 아니면은 영어권 문화 뭐 이런 거랑 묶여있어요. 고전 읽기가. 그러니까 고전 읽기를 안 하죠. 근데 그거 하면 돼요. 왜냐면 서울대나 이런 데 무조건 봐요. 내가 책을 읽는지. 그럼 책을 안 읽죠. 그럼 강제로 읽는 수업을 들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참 이거 참고로 안양지역학교 학생부 종합이 강하나 약하냐 그러면 약하다예요 무조건. 여긴 크게 기대할 거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한 5명이나 10명만 혜택 받아요 그냥. 여기뿐 아니에요. 여기 분당, 동탄, 안산 쭉 가잖아요. 쭉 여기 일산 가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자. 크게 뭐 기대할 거 없다. 공부 열심히 하자. 이거밖에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왜 선생님들 탓할 수가 없는지 아세요? 아니 선생님들이 그걸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 어떻게 쓰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꼭 해요. 분당에서 낙생구가 제일 잘하니까 낙생구 학생부 잘 쓰잖아요. 맞아요. 어? 아 못 쓴다며. 분당 지역에서 제일 잘해요. 제일 나아요. 그래 봤자예요. 근데 전국 지역에서 틀린 말 아니에요. 낙생구가 학생부 잘 쓴다. 여기 신성구나 양명구 학생부 잘 쓴다. 맞아요. 안양에서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실적이 안 나와요? 전국에서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려면 아주 심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성구는 그런 노력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애들이 잘하니까 수능으로나 논술로 대학 가면 되고 아니면 재수하면 되잖아요. 뒤에 좀 이따 재수 비율 보여드릴게요 제가. 근데 그러지 않은 학교가 안 하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관양구, 추릉구, 성문구, 양명구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열심히 해야 되잖아 학생부 종합. 근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학교는 뛰고 있는데 얘네는 걷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미 벌어진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대학에서 다 블라인드 돼서 올라오거든요. 얘네 대학교 원서 지원하면 블라인드 돼요. 학생들 거 싹 다 개인정보 싹 지워져요. 학생이 학생부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다 지워진 상태예요. 학교명부터 들어가서 고유명사 비슷한 거 다 지워져요. 그럼 오로지 뭐만 나와요? 내신과 학교 선생님들 객관적으로 써놓은 팩트만 나와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왜? 학원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무조건 대학 잡으려면 학생부 종합을 이용하면 되잖아. 교과랑. 근데 교과는 내신이니까 그건 원학교도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겠죠. 종합은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면 되잖아. 얘가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3학년 때 뭐 했다. 근데 여기 필수가 뭔지 아세요?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학교가 있어 보이게. 강남만 얘기하는 게 아니 걸리트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서울에 가면 서초에 서울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제가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서초구청 맞은편에 있거든요. 회사가. 본사가 이투스 본사가 서초구청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서울고 가깝잖아요. 서초구니까. 학교 소개 책자가 100페이지였어요. 서울고가. 학교 소개 책자만 PDF 파일 100페이지. 걔네 동아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80몇 개인데요. 동아리 소개가 40페이지였어요. 근데 공립이야 걔네가 놀라운 건 사립이 아니라. 근데 서울고가 수시로 15명에서 20명씩 보내는 거 아세요? 서울대를? 수시로만?
내신이 안 나와요. 그 학교 상문이랑 서울이 얼마나 잘하는 학교인데 내신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대 뽑아. 왜? 활동의 예술이야. 근데 서울고가 그거 만드는데 10년 걸렸대요. 그렇게 구축하는데 계속 학생부 종합에서. 그럼 그 교사들이 다 발품을 다른 학교 찾아가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구의 수성구 쪽 혹시 고향이 좀 아시겠어요? 수성구 쪽에 정화여고라는 학교 있어요. 정화여고나 그 옆에 있는 대륜이라든가 경신이라든가 능인이라든가 오성 같은 학교들 생기부를 보면 얘가 전교 1등이에요. 애기가. 근데 애기가 전교 1등인데 20페이지 학생부가. 그럼 걔네는 40페이지라고 보면 돼요. 제한을 해서 글자 수가 제한됐으니까 30페이지인데요. 다 채워요. 끝까지 몇 회자 몇 바이트 있으면 끝까지 다 채워. 다. 자, 이게 성적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수능.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학생들 잘 봐. 여기 표준 점수라고 있는 거 있지. 이거 중학생은 모르잖아. 근데 내년 6월, 3월부터 알게 돼. 경기도가 원래 모의고사 2번 봤었어요. 6월, 11월. 근데 교육감 바뀌면서 4번 볼 거야, 아마 경기도도. 그러면 3, 6, 9, 11이에요. 그러면 여기 표준 점수 있죠. 요거. 그 다음에 100분이 있죠. 이게 등급 있죠.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거 계속 보게 돼. 이건 문과 학생의 성적표고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뽑은 거야 그냥. 근데 선택 과목이 업무고 확통이고 생윤이고 사문이고 영어는 절대평가 이렇게 됐고 한국사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표준 점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데 100분위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 같은 시험 본 학생을 다 100으로 만든 거야. 100분위가 96이라는 얘기는 이 시험을 본 우리 애보다 시험 못 본 애가 전체 100 중에 96%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100명이 아니라 모든 애들 시험 본 애를 다 100으로 만들어. 100분위. 그러니까 동점자도 많겠죠. 40만 명이 100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96이라는 거는 우리 애보다 이 시험을 못 본 애가 96%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위 4% 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0분이에요. 표점은 좀 더 복잡한 얘기예요. 동점자가 많아지고 난이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원점수로만 등수를 매기면 국어도 92이고 수학도 92면 둘 다 잘했다는데 수학은 매우 어려워서 92점 맞는 게 되게 어렵고 국어는 매우 쉬워서 92점 맞은 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 92라는 숫자는 뭐 알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거를 난이도를 만들어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200점으로 불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200점 만점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원점수보다는 조금 더 자세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애 상태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학생들 잘 들어 이제부터. 졸지 말고. 야, 수학 선행을 하잖아. 학원에서. 하지 얘네도. 서로 수학 선행하지. 수학 1까지나 수학 2까지 하는 학생도 있지 벌써. 근데 나는 선행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별로 반대야. 왜 별로 반대냐면 아니 근데 많이 했다고 해서 잘하는 애들이 아닌 애들이 많이 봐서 그래요. 많이 애들이 잘 못해요. 빨리 해고 그리고 처음에 개념 원리라든가 하는 걸로 빠르게 묻잖아요. 아니 근데 선생이 왜 문제인지 알아? 여기 수학학원 아니죠? 자, 선생이 왜 문제냐면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냐가 더 중요해요. 처음에 배울 때. 처음에 막 배우잖아요.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 막 배우면 응용이 안 돼요. 얘가 머리가. 특히 미적분은. 근데 이번 시험에서 이번 수능에서 미적분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느냐, 많이 하면서 공부하냐를 가르쳐야지 빨리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속행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더 빨리 나가기 이런 거. 1개월 안에 수학 원 다뛰기 뭐 있잖아. 1개월 코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개념 원리 같은 걸 아무 소용없어. 개념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만 편하지 애들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쌤도 똑같고요. 쌤은 아니 요즘도 쌤 많이 하지. 쌤 남학생들 안 해요? 쌤? 알았어. 자, 그럼 잘 들어 이제부터. 문과 이과는 알죠? 자, 문과하고 이과 알아요? 이과는 뭐 해야 되냐고 수능에서 미적분, 기하, 바탕. 그러면 얘가 성균관대 반도체공학과에 가려면 미적분이랑 기하를 보고 과학을 응시해야 되죠. 지금까지는 그랬죠. 근데 내년부터는 성균관대는 어떻게 하냐면 확통하고 사회를 해도 반도체공학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내년부터. 내년 수능을 보내면서. 다만 가산점이 있어요. 과학에. 그러니까 상위대학을 가려면 그 가산점이 3%나 5%만 돼도 좀 세요. 근데 우리 애가 잘하진 않아 그렇게. 근데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컴퓨터공학과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애는 문과인 거야. 그럼 올해까지는 지원이 안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최저 기준이 없는 논술로 대학을 지원하는 거. 근데 내년부터 열려요. 그러면 대표적인 학교를 한번 볼게요. 이게 동국대랑 건국대가 있는데요.
건국대 컴공과는 내년부터 확통사탐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건대가 가산점을 이렇게 수학에는 주지 않더라고요. 수학에 주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확통을 해도 미적분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고등학생들 잘 들어요. 고등학교는 3학년 때 이과면 미적분을 배워요. 확통을 잘 안 배우게 돼요. 확통을 할 수도 있지만 2학년, 3학년 때 선택을 유도하는 학교가 있어요. 확통을. 근데 확통을 아예 선택을 빼버리고 이과는 미적분, 문과는 확통을 하게 해요. 그럼 애기들은 미적분을 하니까 확통을 선택하려면 3학년 때 나 확통을 수능 볼래 그럼 학원을 다녀야 돼요. 무조건. 학원을 다녀야 돼요. 확통을 하려. 아니 인강을 보던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혼자 해야 인강을 혼자 배워야 되고 학원을 다녀야 돼요. 근데 미적분 내신 연락이 나가고 있어 학교에서는. 쉽진 않겠죠. 확통하는 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과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확통이 잘 안 돼요. 생각이. 확통은 숫자를 세야 되거든요. 개수를. 근데 나중에 의미를 알게 돼요. 그리고 확통은 문제가 뻔해요. 주사위 던지는 거, 주머니에서 공 꺼내는 거, 그 다음에 의자 돌려서 앉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패턴이. 그걸 중복수학, 중복순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패턴을 한 문제당 30개 정도를 다 외우기 시켜요. 문과에 대해서. 그럼 그 30개 패턴 안에서 무조건 나와요. 수능은. 문제가 유형이 숫자만 받고 나와요. 다 외워. 근데 이과 남자애들 중에 수학적 머리가 있고 물리 좋아하는 애들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 이거. 이게 무슨 수학이야? 이 확통이 무슨 수학이야? 이게 뭐야 이게? 주머니에서 흰공 꺼내고 검정 꺼내 이게 무슨 수학이야? 통계가 무슨 수학이야? 통계가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미적분을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 그리고 논술을 하게 되면 미적분을 응시해야 돼요. 이과는 미적분을 내요. 확통도 되지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애가 내신이라든가 논술 대비하고 그럴 때 미적분을 하기 확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확통 쪽보다 미적분이 폼이 나요. 어려운 수학이고. 그러니까 이과 남자애들 같은 경우 확통한다 그러면 수학을 못한다고 자기를 사람들이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참아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확통으로 공대를 갈 수 있다 하더라도 3학년 올라가는 남자애들이 확통을 하지 않고 미적분을 하는 게 높아요. 근데 제가 표현할 때 남자애들이라고만 했어요. 자 그럼 여자애들이에요. 이과를 갔는데 여학생들인데 공대를 가려고 하거나 의대나 약대나 뭐 이런 데 가려고 해요. 근데 지방 쪽은 전부 다 지금 여기 있는 좀 서울에 있는 대학교죠. 지방에 있는 대학교 다 뺐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요. 의대나 치대는 다 미적분을 해야 돼요. 바탕이랑. 근데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근데 연세대도 의대가 있고 이화여대 의대 있고 인하대 의대 있고요. 아주대도 의대가 있고요. 경희대도 의대가 있고요. 건대도 수의대가 있고 성대도 의대 있죠. 중앙대 의대 있죠. 얘네는 다 확통사탐이 돼요. 의대도 약대도.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럼 지방에 있는 학교는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우리 애기가 중앙대 약대를 가려고 해요. 중앙대 약대가 약사 선생님들 중에 정기 1위라며요. 이건 중앙대 약대 출신이 제일 많대요. 개업 약사들. 근데 중앙대 약대를 가려고 했는데 중앙대 약대가 미적분 과탐만 됐어요. 올해까지. 근데 내년 확통사탐이 돼요. 근데 이거를 시키려고 했는데 여학생인 거야 애기가. 미적분하고 확통을 동시에 배우게 했는데 미적분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특히 올해 수능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 하겠다는 얘기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도 싫어하는 거야. 확통하게. 확통을 잘하는데 왜? 창피하다고. 이게 되게 커요. 애들 사이에서. 근데 문제는 확통을 시켜야 돼. 왜? 점수가 잘 나오는 걸 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과학을 하게 하면 돼. 확통과학. 확통과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과학을 하면 감점이 없어요. 왜냐면 같이 과학을 하니까 과학에 보는 가산점 우리 애도 받는 거잖아요. 이과인데 수학만 미적에서 확통을 돌린 거예요. 얘가 많이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 과탐, 미적분, 사탐도 꽤 많아질 수 있어요. 왜? 무조건 점수 잘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에서 더 불리해질 거예요. 왜? 그냥 안 돼도 미적분, 과탐을 할 거 아니에요. 이과 애들은. 남자애들. 안 돼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지 학교에서. 엄마들 설득 안 된다니까 애들 절대. 학교 내신은 미적분하고 논술도 미적분 나오는데 왜 확통하라고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무조건 수시에도 붙어야 돼. 이런 애들 싹 다. 왜? 정시까지 가면은 재수생들한테 더 안 될 거야. 정시상으로. 이거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5월 달에 이거 대학들이 발표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성균관대 보세요. 과학에 가산점 붙는다는데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없어요. 수학에는 가산점이. 그 말은 뭐예요? 미적분이나 확통이나 똑같이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희대도 똑같아요. 과탐에 4점 붙는다. 이건 좀 커요. 근데
미적분을 했는데 우리 애가 남자애가 미적분을 했어. 우리 아들내미가. 근데 얘가 76점만 했어. 근데 확통을 옆집에 냈는데 얘가 88점 맞잖아요. 그러면 가산점 붙어봤자 얘가 무조건 이겨요. 확통에서. 근데 88점하고 76점 정도 벌어져요. 충분히 벌어져요. 왜냐면 미적분이 안 돼요. 고등학교 남자애들도. 확통하고 미적분하고 그리고 공통 수투랑 미적분 차이 하나만 제가 어려운데 설명할게요. 수학 2는 다항함수의 미적분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1, 2, 3, 4, 5처럼 단서가 순서대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답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요. 다항함수 미적분. 그러니까 여학생들처럼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는 학생은 풀어요. 다항함수 미적분. 근데 미적은 1, 2가 없이 그냥 바로 3, 4, 5가 나오던가 아니면 역순으로 나와요. 5, 4, 3, 2 이렇게 나와요. 단서가. 그러니까 결국 미적분은 뭐냐면 문제를 일단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파악한 다음에 대수식으로 대수식 뭔지 알죠? 수식으로 전개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거나 머릿속으로 도형적인 그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빨리. 안 그러면 이게 시간 너무 걸려요. 근데 남자애들은 되는데 여학생이 잘 안 돼요. 이게. 이거 성차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패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순서대로 아주 차곡차곡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꽈서 내거나 갑자기 이상한 형태로 들이댔을 때 학생들이 빨리 파악이 안 돼요. 근데 남자애들 중에 기깔나게 그걸 잘 푸는 애들 있어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애들이. 쉽게 말하면 도형적 사고나 구조적 사고, 그런 그래프적인 사고가 빨리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이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힘든 문제인 거예요, 이게. 28학년도 대입안 나왔을 때 저하고 아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미안한 얘기다. 어머님들 종합3학년 어떡하냐 그랬어요. 28학년 대입안 나왔을 때 그 바로 이 중2와 중3 차이가 너무 크니까 시험제도나 내신하고 수능의 형태가 어떡하냐 중3들 왜? 재수 어떡하냐 이런 얘기예요. 재수생들이 지금 수능 보는 애들 100 중에 35%예요. 의대 증원되는 거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40% 50% 될 수도 있어요. 재수생들. 근데 얘네는 재수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럼 중학교 2학년은 만세예요. 대학독립 만세 수준이에요. 왜? 재수생 수가 주니까 왜 할 수가 없어. 그럼 중간 크게 바뀌잖아요. 대입이. 그럼 바로 그 전에 학년에 제일 피해를 받던 거 역대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애기들은 얘네들은 그냥 여기 와서 듣는 애들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자체가 원래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안 듣거든요. 얘네들은 9등급제와 3등급제가 섞여 있어요. 근데 밑에 애들은 모두 다 선택 과목 전형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그러니까 얘네랑 같이 시험을 보려고 하거나 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출하게 되면 꼴찌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애기들은 이렇게 해요. 얘네 배우는 거예요. 1학년 때 들어가면 보통 교과가 있고 이게 공통 1학년이에요. 1학년과 아니면 공통 과목이라고 해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 중에 석사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얘와 얘. 진로 선택은 A, B, C만 나와요. 아까 기하라는 과목이 진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기하는 9등급제가 아니라 A, B, C의 3세 가지 성취평가제. 그리고 등급 9로 하면은 칼같이 나눠야 돼요. 9등급을 잘라줘야 돼요. 근데 성취평가제는 그게 없어요. 학교 마음이에요. 시도부 같은 경우 장담하는데 기하 80% 이상일 거예요. A가. 화투, 생투, 물투, 질투는 투 과목이라고 해서 성취평가제거든요. 그럼 얘네가 대학을 가려면 A를 받아야 돼요.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와, 근데 A가 20몇 프로의 학교들 과목도 있어. 20몇 프로, 30%. 이게 80점 이상이 전체 응시한 애 중에 30%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는 아세요? 공부 안 하면 A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신성고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신성고에서는 전략적으로 사립이니까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 다.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학교생이 응징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면 수업을 안 들으니까 내가 볼 때 분명히 이 새끼들 봐라. 이거예요. 왜냐면 A를 30% 준다는 얘기는 아니 누가 화투 물투를 해 수능에서 안 보는데 3학년 때 당연히 공부 안 하지. 그 시간에 물원이나 화원을 해달라고 하겠지. 근데 학교생들 수업을 해요. 공립학교는 에너지 없어요. 특히 부흥고처럼 과중고니까 다 해야 돼요. 얘네. 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힘들어요. 얘기를. 그리고 전문교과는 뭐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교과는요. 특목고가 배우는 거예요. 특목고는 뭐예요? 특목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외국, 그 다음에 과고, 마이스터고가 특목고인데 특목고 배우는 걸 왜 배워? 왜 내가 얘기해? 아, 일반고에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애기들이 그래서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을 배워요. 과목 이름이 심화 영어회화.
과학 과제 연구, 그 다음에 물리 실험, 화학 실험, 그 다음에 고급 수학, 심화 수학 이런 걸 배우게 돼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학교가 있어 보이려고 전문 교과를 배운다고 해요. 전문 교과는 ABC예요.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전문 교과도 전부 다 5등급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 전혀 안 들어요. 왜냐면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계속 바뀌겠죠. 이렇게 돼요. 동아리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게 되고, 과목명은 이렇게 생겼어요. 과목명.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명. 1학년 때 배우는 거 이거 2학년 때 주로 배워요. 2학년 때 3학년 때. 그리고 얘네는 주로 3학년 때 배워요. 과목명들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하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기하.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행지, 사회문제 탐구, 고정과인지 이렇게 돼 있고, 진로 선택은 ABC라고 했죠. 이게 전문 교과예요.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심화 수학, 고급 수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그 다음에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이렇게 있죠. 이런 과목들이 이게 이과 과목이에요. 위에가 이렇게. 근데 이거 부흥고에서 해요. 이거 과중고잖아요. 거기 우성이랑 백운도 하겠죠. 이거 백운이 과중이잖아요. 농고도 과중이고 얘네 이거 한단 말이에요. 과학 중점고 있어요. 수리고도 과중일 거예요. 신성고도 이 프로그램에 있을 거고 분명히. 왜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배경고 사례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거 좀 아시면 잘 보세요. 이 사이트에 나와요. 제가 한 10분만 설명하고 끝낼 건데 잘 보세요. 이게 학교 알림이라는 거, 고교 알림이라는 거예요. 고교 알림인데 학교 알림이에요. 네이버 들어가서 학교 알림 치면 나와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지금쯤 중3 부모님은 절대적으로. 여기다 학교명을 치면 학교명이 나와요. 학교명으로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것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있지만 학교 알림에 나와. 이게 평촌고 거예요. 평촌고는요. 학교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에 속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다 하면 고교융합, 과제탐구, 공동교육과정 운영, 주문형 강좌 운영, 진로기반 주제탐구 융합, 과학인재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와, 이걸 다 하면은요, 애가 진짜 잘하는 애인데 다 하는 애가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그런 애가 없어요. 오지랖이 이렇게 넓은 애가. 모든 활동을 다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골라야 돼요. 주문형 강좌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이 뭐예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공동교육과정은 다른 학교랑 조인해서 하는 거라고. 부흥고라든가 평촌고와 가까운 뭐 동안고나 이런 학교들하고 조인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제연구, 융합과학탐구. 과학과제연구는요. 아까 좀 전에 봤던 전문교과 1에 있는 과목이에요. 이걸 왜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걸 왜 해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해요. 이걸 다. 그럼 선생님들도 느낄 거 아니에요. 한 학교에 사립고등학교는 오래된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사람들이 진학부장을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학교 학생들 잘 대학을 잘 보내려면 다른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돼. 다른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럼 그런 학교들이 이런 걸 해요. 저기 안성에 가면 가온고라는 학교 있어요. 가온고등학교. 이 지역에서도 거기 가지는 않을 텐데 용인하고 수원에서 제법 가요. 그 학교 완전 기숙형 학교인데 학생부 종합에 미친 학교인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로봇 제어 시스템을 가르쳐요. 일반 이과 애들한테. 로봇 제어 시스템에 하드웨어 가르치고 심지어는 공학 일반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제일 어려운 거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주문형 강좌라고 해서 2학년 때 또 배워요. 그걸. 더 심화해서. 로봇 제어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애들이 해. 근데 외부에서 강사가 와요. 대학교 시간 강사라든가 대학교 전임 강사 같은 데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을. 실험도 하고. 근데 그걸 다 실어줘. 학생부에. 학교가 완전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으로. 근데 거기 대신이 2등급 초반도 카이스트를 붙어요. 그 같은 일반고인데. 일반고예요. 2점대 초반인데 카이스트 합격해요. 방과 후에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방과 후. 이게 원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부에 다 기술이 됐는데 학생부 기술이 빠졌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학생부에 안 들어가요. 이거 해도. 그럼 안 하면 되죠. 근데 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디에요? 신성고랑 양명고. 신성고 양명고 하네? 왜 얘네? 배경고도 하네? 왜? 다 사립이네? 이거 왜 해? 생기부 안 올라가는데? 학생부예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요. 다른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하는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평촌고처럼 해서 주제 탐구 뭐뭐 해서 뭐뭐 해서 이걸 한 다음에 이걸 실는 거예요. 계속 사립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안양외고가 경기외고보다 학생부를 잘 써요. 제가 볼 때 안양외고가 서울대 입시에서 경기외고를 계속 이기고 있을 거예요. 올해 작년에도 더 많이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공립학교가 잘 간다는 생각. 저 인도원고 정교육 등에 컨설팅 했었어요. 재작년에. 걔 카톨릭대 의대 갔어요. 걔 학생부를 걔가 첫 해에는 인하대 의대를 갔다가 반수를 했어요. 순수하게 그냥 인하대 의대 붙었다. 그래서 반수를 해서 여기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재수시켜서 고려대 의대랑 카톨릭대 의대 썼는데 카톨릭대 의대가 붙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부 다 붙은 게 다 교과 전형이에요. 종합이 아니에요. 종합 전형으로 나름 활동을 했는데 독서 프로그램 이런 거 있어요. 인도원고도 독서 프로그램 아침 독서의 책 읽기 막 이런 거 남자애들이 다 죽어나는데 걔는 다 했더라고요. 아침 책 읽기 여학생들 다 해요. 근데 그걸 아침 책 읽기도 하고 무슨 사제 동행 프로그램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걔가 교과를 붙었어요. 왜냐면 종합으로 쓰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걔 내신이 두 과목만 2등급이었어요. 싹 모든 과목 1등급이었고 그래서 1.05와 1.08 나왔어요. 기술과정 2등급, 중국어 2등급이고 싹 1. 다. 근데 이제 그게 힘들잖아요. 그죠? 신성고랑 평촌고랑 부흥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돼요. 신성고는 수학이 1학년 수학이 평균이 74고 표준 편차 10이에요. 표준 편차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생들 평균에서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성적대가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평균은 74, 높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신성고가 특이한 게 있어요. 얘네가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이에요. 근데 얘네 지금 보면은 거의 모든 애들이 80 이상이 몰려있어요. 성적이. 그러니까 신성고 못하는 애들 없다는 얘기예요. 자, 평촌고 잘 보세요. 평촌고도 평균은 비슷하죠. 표준 편차는 좀 커요. 근데 얘네 지금 70점대가 너무 많아요. 60점대도 제법입니다. 와, 근데 이게 부흥고도 많아. 보면 지금 얘네가 지금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제법 있잖아요. 표편차 18점치니까 여기. 그나마 얘는 적네. 근데 신동고 압도적으로 적은 거죠. 자, 그러면 신동고를 잘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냐 그러면 애매하지만 어쨌든 성적대가 고르고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알림이 들어가면 학생 진로가 나오거든요. 졸업생 진로 현황. 졸업생 진로 현황에 뭐가 나오냐면 대학 진학, 유학, 전문대 진학까지 다 나와요. 근데 대학, 유학, 전문대 진학을 안 한 학생들이 기타예요. 그럼 얘네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취업한다고 합시다. 백수라고 하면 좀 싫어하죠. 재수를 하거나 취업한 애들. 재수하거나 취업한 애들이에요. 진짜 취업하겠냐? 백수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이 비율이에요. 이게 신성고가 45. 자, 그럼 신성고를 나와서 취업한 애들이 많을까요? 재수한 애들이 많을까요? 취업한 애들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신성고는 40% 이상은 재수예요. 전체 졸업생이. 이게 5월달 통계니까 전년도 3학년이 올해 5월달에 조사했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고는 30까지 치면은 전체 졸업생이 전체 3학년이 100이면 재수 3수 합치면 6, 70 정도까지 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지금 3학년 애들이 봤던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이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성적으로 중앙대 정도 이상을 갈 수 있는 숫자를 세운 거예요. 정부 숫자로. 중앙대 이상을 갈 수 있는 숫자. 근데 그냥 얘네들이 중앙대를 갔을지 몰라. 왜냐면 작년 11월하고 올해 또 달라질 수 있잖아.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의고사 실력이고 모의고사 실력은 뭐예요? 내신 말고 학업 능력이에요. 그냥 학업 능력. 왜냐하면 학교 시험이 아니 순수하게 말하면 정부에서 출제한 문제를 어느 정도 잘 보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업 능력이 높냐 안 높냐잖아. 신동고가 34명이에요. 이거 진짜 많은 거예요. 휘문고가 60 정도 돼요. 그리고 여고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숙명여고거든. 타워팰리스 앞에 있잖아요. 숙명여고가 46이었어요. 제가 했을 때. 그러니까 신동고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34시면. 왜냐면 동산고가 15시잖아요. 광역자사고가 얘밖에 없어요. 경기도는. 34시에요. 배경고가 14시인데요. 그리고 부흥고도 13. 얘네 3명은 그래도 학교에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공부 좀 해요. 그래서 공부 좀 하는 학교 가려고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해요? 물어봤을 때 진짜 잘해요. 그러면 부흥고랑 배경고랑 그 다음에 신성고 가서 한번 붙여볼 수 있는데
진짜 잘하는 데는 이런 학교 보내는 거 아니죠. 아니 우리 애가 진짜 잘하면 아니죠. 특목고 하면 돼. 우리 애가 진짜 잘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내야죠. 압도적 1등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인도공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그 얘기했겠어요. 1.1이 안 되잖아요. 모의고사 되니까 카톨릭대 의대 같다니까요. 카톨릭대 의대는 서울대 의대, 연세대 카톨릭대 의대 한 문제 차이에 2점짜리 하나. 전국에서 100등 안에 들어야 돼요. 200등 안에 들고. 정시로는. 근데 정시로는 안 되잖아. 수시로 갔잖아요. 근데 걔가 신성고 갔으면 카톨릭대 의대 못 갔다 내 전재산을 걸 수 있어요. 저는. 걔가 신성고를 갔으면 카톨릭대 의대 못 갔다 내 전재산을 걸 수 있어요. 왜? 수능에서 국어 하나, 수학 하나, 탐구 하나 틀릴 수 있냐예요. 영어 1등급에. 수능에서. 하나 틀려야 돼. 물론 이번 시험은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에서 한 3개, 수학에서 하나, 2개, 탐구에서 다 맞았겠다. 탐구. 다 합쳐서 5개, 6개 내려갔지만 작년 수능에서 국어 하나, 수학 하나, 탐구 하나가 서울대, 연대, 카톨릭대 의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걔가 신성고 갔으면 내신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1.1이 어떻게 나와요? 그럼 수시로는 안녕 이거잖아요. 맞죠?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3개 틀리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해요. 우리 학원에서 우리 애가 수학 하나, 영어, 과학 하나, 국어 하나 틀릴 수 있나요? 엄마 물어봐. 재수하라. 저 얘기해요. 3년 하시면 된다고요. 3년 하시면 된다고. 애가 잘하는데 3년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 강북구 의원이라고 저 만화구의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이 교육위원회에 있어요. 그 사람이 각 대학의 의대에 정시로 들어간 학생들 재학생, 재수생, 참수, 사수, 오수, 육수 전부 다 알려달라고 해서 그 신문에 나왔어요. 기사. 이화여대 51명 중에 재학생 2명이었잖아요. 합격생. 그게 조사했을 때 강북구 의원이 발표한 거고 이화여대 51명 중에 재학생 딱 2명 들어간 거예요. 정시로. 의대를 51명 뽑았는데 55명인가 뽑았는데 그리고요. 순천향대 의대라든가 단국대 의대 정도 된 학교 이상들은 3수 이상이 절반 넘어요. 재학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시로 의대를. 자 진짜 잘해요. 그럼 여기 가야 돼. 근데 진짜 잘하는데 우리 애가 너무 친구들하고 잘 놀고 막 미쳐보려고 그래. 가만히 못 있어. 그러면 신성고 보내야죠. 모의고사 우수한 학교, 약한 학교. 다 알죠 이거? 이거 마지막 분포. 이거만 분포예요. 아까 본 모의고사 실력을 비교해보세요. 신성고랑. 신성고급은 없어요. 수리고가 그나마 9명인데 군포지역에 온 사람이 있어요. 네. 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한 동안고보다 낮고 배경보다는 떨어진 정도 싶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군포지역에도 상위권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군포중앙고 같은 경우 200명밖에 안 돼요. 작년 올해 1학년이. 수리고는 384명. 왜냐면 얘네 지금 고1이 애들 제일 많은 거 아시죠? 황금 돼지띠 아시죠? 07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학생수가 늘고 얘네도 좀 줄어요. 그리고 중2는 조금 더 줄고 이렇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네 과중이죠. 농어고. 군포중앙고는 자율형 공립고인데 지금 없어요. 그런 편 안 써요. 자공고라면 안 써요. 의왕고도 자공고인데 그거 지금 없어졌다고요. 근데 군포중앙고는 프로그램은 많아요. 저 군포중앙고 정규 1등 안에 원광대 의대 붙였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그 학원 다녀서. 근데 걔가 내신이 1.5밖에 안 돼요. 정규 1등이래. 왜? 학생 수가 160인가 17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저쪽에 군포 거기 그 현대자동차 거기 다니는 사람도 많다며 아버지들이 그쪽에 현대 쪽 관련돼. 근데 애들은 좋은데 학생 수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원서 내신이 안 나와. 제일 만만한 흥진고, 삼봉고 공부 진짜 안 하고 내신 따기 되게 쉬워.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우리 애 잘해요? 진짜 잘해요? 네. 어디 가고 싶어요? 서울대, 의대. 그러면 수리고 아니고 군부고도 아니고 이런 학교 가야죠. 원서는 이미 정했으니까 정한 학교 쓰세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다고 보편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재수를 안 시킨다가 아니라 많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 잘 전략을 짜서 대학을 가게 하시는 게 되게 심신에 좋아요. 학생 심신에 좋고 엄마 심신에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게 걸렸지만 이겨야 돼요. 세 번째는 학교 내신을 잘 받아야 돼요. 왜냐면 수능이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네가 영어학을 다녀야 된다면 무조건 내신 잘 받아야 돼요. 영어 내신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다 보니까 의대는 영어 내신 많이 봐요. 영어를 내신에서 영어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내신 올리세요. 내신 수시로 대학을 보내세요. 수시로. 왜냐면 정시에서 안 돼요. 이게 더 심화될 거예요. 재수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밀려요.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확통사탐, 확통과탐으로도 상위권 대학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들이 안 할 거라고요. 그 짓을. 장담하는데 그럼 정시 차이 더 벌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적분이 안 되는데도 잡고 있는 애들은 미적분을 다 같이 봤다면 다 같이 봤어. 재수생도 재학생도. 그럼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어려우니까. 근데 재수생들이 확통을 옮겨간 거야. 확통이 쉬워. 근데 재학생 미적 봤거든? 차이가 더 벌어져요. 장담하는데 내년 정시에서 재학생들이 더 불리해질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올해 수준으로 나오면 이건 게임 셋이에요. 다. 1교시 국어를 아예 못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수능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내신은 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전부 다 두 학년에 다 뛰어난 뭐 평가 전문가라고 해도 제가 많이 소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 지인이 양명복을 했다고. 실화예요. 2학년 지금 재학 중이고 1등이에요 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걔가 신성고를 갔어도 되는데 신성고에서 수시에 내신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절대. 신성고 진짜 잘해요. 이제 상위권에서 제가 볼 때. 낙생이랑 신성은 그냥 일반고라고 보시면 안 돼요. 화성고도 잘하거든요. 화성하고 신성고, 낙생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화성이 좀 더 잘할 거예요. 화성은 내신 198 이상 애들만 하니까 거기가 더 잘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전략 잘 짜시면 돼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올라가는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요. 겨울방학 때 굉장히 열심히 시키세요. 그리고 내신에 대해서 학교 활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아까 학교 알림이 있죠.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학교 꼼꼼히 다시 보세요. 그러시면 얻는 정보가 많을 겁니다. 감사합니다.